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하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이혼 여성입니다. 종종 썰TV의 사연을 듣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작년에 저는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던 아빠를 떠나보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까지 당했어요. 아빠는 평소 건강하던 분이셨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다면 덜 힘들었을까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죽음에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더니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나 하늘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여기서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제 전남편입니다. 벼락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인간이에요. 글쎄 아빠 임종 소식을 전했는데 내연녀랑 희희낙낙거리느라 안 왔습니다. 아무리 여자에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뿐인 장인어른 임종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를 배신하고 바람 피운 것도 용서 못할 일이지만 아빠 임종을 무시한 것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이혼을 준비했고 증거 싹 수집해서 사이다 이혼을 날렸어요. 겸사겸사 복수도 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이고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남편은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졌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남편을 만나고 천생연분이란 게 바로 이런 건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어요. 결혼하면 연애 때의 감정이 사라지고 안 맞아서 힘든 부부들도 많다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결혼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도 보이고 하나둘 맞춰가야 하니까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다정다감한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해서 의견이 충돌할 때는 감정 상할 일 없이 대화로 잘 풀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반년 정도 흘렀을까요? 남편이 부쩍 일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보, 요즘 일이 많은가 봐? 퇴근도 늦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불려나가고 고생이 많지? 고생은 무슨. 당신이랑 나중에 태어날 아이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지. 원래 남편 일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어요. 야근이며 출장이 잦았는데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퇴근 시간이 규칙적인 편이고 주말 출근도 거의 없어서 남편보다는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고생하는 남편이 걱정됐습니다. 저는 퇴근하면 쉴 수라도 있지. 남편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주말에도 바쁘게 일하느라 저 혼자 시간 보내거나 집안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일하는 남편이 더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신경 써야겠다 싶어서 기력회복에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지어서 먹이기도 했어요. 그렇게라도 남편을 내조하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걱정할 때마다 남편은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주말에 같이 시간 못 보내주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이야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말에는 푹 쉬는데 힘들 게 뭐 있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보다 본인이 더 힘들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걱정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선아, 네 아빠가, 네 아빠가. 이날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날입니다. 한가롭고 여유로운 주말, 여느 때처럼 집에서 쉬고 있는데 다급한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뜸 아빠가 다쳤다면서 엉엉 우시더군요.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겉옷과 차키를 챙겼어요. 그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신께 빌고 또 빌었어요. 하도 긴장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지만 마음속으로 그저 고비를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나 봐요. 병원에 도착하고 나니 상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아빠에게 의사가 간호사가 붙어서 응급처치하는 게 보였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엉엉 울고 계셨어요. 아빠는 건물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낙하하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머리 쪽에 큰 손상을 입은 상태라 어찌어찌한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아빠는 의식 없이 피투성이인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고 그 모습을 보는 저 역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건 처음이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영영 못 일어나실까봐 어찌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엄마를 안으며 위로했고 마음속으로 아빠가 목숨줄을 놓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서 흐르는 모든 공기와 시간이 제게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1초가 1년 같더군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애써 아닐 거다. 우리 아빠는 괜찮을 거다. 요즘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외면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다독이며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가혹하더군요. 의사는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제발 이런 일만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은 외면했던 순간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날도 주말에 출근했거든요. 아직 퇴근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이 심각하니까 대충 마무리하고 오라고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아빠가 글쎄, 아빠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아빠한테 마지막 인사하려면 얼른 와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에게 아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어서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스러운 듯 말하기를 주저하다가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가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어요. 일 때문에 그런 거라면 회사에 상황 설명하면 되지 않냐고 했죠. 그러자 지금 회사가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지방은 왜? 당신 지방 내려간다는 말 없었잖아. 그게 갑자기 일이 꼬여서 급하게 지방으로 출장 가게 됐어. 나 지금 기차역이야. 급하게 기차 알아보고 가느라 당신한테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장인어른께 죄송해서 어떡해. 빌면 그래서 아빠를 포기하고 출장을 가겠다는 거야? 나라고 가고 싶어서 가겠어? 나도 당장 장인어른께 달려가고 싶지.
그런데 이번 출장도 나한테는 정말 중요해. 나도 정말 미치겠어. 남편은 이도저도 못하겠다며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가봤자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출장 가서 본인이 꼭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 빠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건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남편이 공들인 걸 다른 사람이 쉽게 받아먹는 꼴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의 마지막 임종은 지켜봐야 하지 않냐고 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라 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에게 처한 상황도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불가항력인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아빠의 임종은 남편도 함께 해줬으면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만 정말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막 흐느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본인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곁에 못 있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본인은 작은 건이면 회사고 뭐고 다 포기하고 가겠는데 정말 큰 건이라서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남편에게 맡아서 진행해보라고 믿고 맡긴 일인데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장인어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 마치는 대로 서둘러 올라오겠다고 했죠. 일 때문에 원래도 바쁜 사람이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졌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일에 열심히 매달리는 이유는 다 저와 우리 가정 때문이랄 거 했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겼는데 점점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본인도 그렇다 할 성과를 내야 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죽어라 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든 본인이 나서서 하려고 했으니까요. 다 저와 나중에 생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건데 더 이상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남편 속도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며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했고 아빠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출장길에 나섰고 저는 엄마를 챙기며 아빠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죽었을 때 제일 늦게 다치는 곳이 귀라고요. 그러니 하고 싶은 말, 못단 말이 있으면 귀에 대고 마음껏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가 떨어진 뒤 정신없이 축 처져 있는 엄마를 챙기기 위해 애썼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은 말도 못하게 크지만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애써 애달픈 마음을 누르고 엄마 대신 나서서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복으로 갈아입고 주변 지인들과 친지분들에게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하나둘 사람이 오더군요. 하나같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슬퍼해줬습니다.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며 저와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울고 이야기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영선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그래, 부고 문자 받았지. 하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너도 많이 놀랐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당연하지.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연락 보고 마음이 철렁했는데 네 남편 보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위라는 게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라니? 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을 봤어? 그이가 왜? 제게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서로 결혼하고 신혼집 위치가 멀어서 만나지는 못하고 연락만 종종 하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딱 전화 왔길래 아무래도 집이 멀거나 당장 오기 힘들 것 같다며 준비되는 대로 얼른 가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어요. 급한 대로 전화로 저를 위로해 주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부고 연락을 받은 뒤 너무 기가 막힐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글쎄, 제 연락을 받기 전 친구는 가족 행사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고모 칠순잔치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연락을 딱 받은 거죠.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가. 너무 놀라서 서둘러 저한테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친척들이 붙잡으면서 고모 딸의 예비 사이가 온다고 했다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고 했대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장례식에 조금 늦게 가면 뭐 어떠냐고요. 고모는 정말 친한 친구라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친척들이 다들 얼굴 보고 가라고 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렸대요. 진짜 얼굴만 보고 가려고요. 곧이어 기다리던 고모 딸의 예비 사이가 도착해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글쎄 제 남편이더랍니다. 순간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두 눈을 의심했대요. 그래서 눈을 씻고 봐도 제 남편이 틀림없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남편이 본인을 알아볼까 봐 숨어서 지켜보다가 하는 짓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만 가보겠다며 가방을 챙겨 나왔대요. 그리고 저한테 바로 전화한 거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출장 간다고 했고 장인어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울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쓰레기인지 몰랐거든요. 거기다 평소에 저한테 하던 행동도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믿기 힘들었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남편이랑 너무도 똑 닮은 사람이거나 착각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혹시 몰라서 증거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 이야기를 듣고 믿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처음에는 친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사람이겠지 생각하면서 두 눈을 의심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닮아도 사람 특유의 느낌까지 담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틀림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믿기 힘든데 저는 오죽할까 싶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바로 사진을 보내줬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확인했어요. 친구의 말대로 제 남편이 틀림없었습니다. 옆에 제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게는 분명 출장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와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도 미안하다며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 내연녀를 끼고 내연녀의 엄마에게 사위 행세를 하고 있다니.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어떻게 나한테 뻔뻔하게 이럴 수가 있지? 큰 충격에 그만 주저앉아 한참을 얼빠진 사람처럼 넋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아빠를 잃은 충격에 정신줄 놨구나. 딱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아빠가 아닌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박복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빠를 잃은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죠. 사람이 너무도 큰 충격을 연달아 받으니까 진짜 버텨낼 정신이 없더라고요. 눈물이 쏙 들어가고 그냥 멍해졌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느낌이랄까요? 멍하니 빈소에 앉아있다가 조문객을 맞이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의 신호음이 지나가고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받냐고 했더니 미팅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내연녀의 엄마 칠순잔치에 참여한 거 뻔히 아는데 말이에요. 저는 잘 도착했냐, 뭐 하고 있냐 등등 질문했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잘 도착했어. 장례 잘 치르고 있지? 미안해. 이럴 때 남편이라는 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래도 내 마음은 계속 당신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거래처 사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느라 정신없어서 연락 제대로 못했어.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워낙 바쁘잖아. 그래, 알지. 그런데 주변이 조금 시끄럽네. 노랫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지금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고 있어. 뭐라도 좀 먹이고 비 맞춰줘야 하잖아. 이거 다 억지로 이러는 거 알지? 지금 내가 놀 기분이겠어. 당신이랑 장인어른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돌아가신 장인어른 걱정 안 시키려면 내가 일해서 당신 먹여 살려야지. 힘들겠지만 조금만 버티고 있어. 내가 일 마치는 대로 얼른 올라갈게. 주변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며 여러 사람의 말소리는 아무래도 칠순잔치여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도 남편은 접대 중이라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어요. 나는 아빠의 죽음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쥐는 팔자 좋게 내연녀의 가족 행사에 참여해서 놀고 앉아 있구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부탁했어요. 남편 눈에 띄지 않게 뭐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손에 증거를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친구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과 내연녀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처음 남편이 내연녀 가족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을 때는 충격이 크기도 했고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냥 허망한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향한 분노는 말도 못했습니다. 조강지처는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내연녀랑 희희낙낙 놀고 앉아 있으니 제 속이 나만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깟 칠순잔치가 뭐라고. 장인어른 임종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제대로 독을 품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뺨 한 대 때리고 이혼장 날리는 건 분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르고 쉬쉬한다는 건 그만큼 남들 눈을 신경 쓴다는 거잖아요. 바람 피운 주제에 본인 식구, 친지들에게 당당히 소개했으니 똑같이 까발려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최고의 복수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망신당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괘씸하고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것들이지만 우선은 아빠의 장례가 먼저였어요. 그 인간이 미워도 아빠의 장례까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속으로 너는 장례 치른 다음에 보자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아빠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남편이란 놈은 아빠의 발이 나기 전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 뭐 한 줄 아세요? 내연녀랑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친구한테 미행을 부탁했어요. 우리 아빠 장례식에 안 와도 되니까 그 연놈들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봐서 증거될 만한 게 있으면 사진도 찍어달라고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상당한 와중에 내연녀랑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더군요. 그걸 제 친구가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진짜 벼락 맞아 죽을 놈이죠?
제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더니 뒤에서는 할 거 못할 거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들을 따라다니는 내내 친구 역시 속에서 열불이 났다고 했어요. 발이 나는 날 남편은 꾀재지한 몰골로 저희 앞에 나타났고 그제야 불꽃 연기를 펼치며 통곡했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악어의 눈물이냐. 당장 뺨이라도 때리고 침까지 뱉고 싶었지만 주먹 꽉 쥐고 참았습니다. 이렇게 다 까발리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 인간의 손을 보태고 싶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참았습니다. 이 꽉 깨물고 남편이 뭐라든 내버려뒀고 아빠를 좋은 곳에 편히 모셨어요.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건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공간에 1분 1초도 있기 싫었어요. 그 인간이 건네는 손길, 위로 모든 게 더러웠고 토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참아냈습니다. 그 인간을 대할 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 똑같이 굴었어요. 그 인간은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는 이유는 순전히 아빠를 잃은 아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제 눈치를 살피며 챙기는 듯 하더니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슬슬 내연녀 만날 궁리를 해댔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 안 그래도 회사 일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고 일하라며 내연녀를 만날 수 있게 해줬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 내연녀와의 시간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야 제가 증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남는 건 증거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모아놔야 여러모로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 뒤를 몰래 밟아서 일일이 증거를 수집하러 다녔어요. 남편 잘 때 몰래 핸드폰도 뒤졌고 차 안에도 다 수색했습니다. 진짜 그 인간 따라다니면서 증거 모을 때 추잡스러운 꼴 많이도 봤어요. 파면 팔수록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이불 덮고 살았는데 이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저한테 남편의 불륜 증거가 없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 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얘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가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이 무슨 바람이냐고 했을 겁니다. 오죽하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친구가 저보다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를 돕고자 대신해서 남편 뒤를 밟기도 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다면서 하루빨리 저놈이랑 고모 딸을 찢어놔야겠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그냥 내연녀지만 친구한테는 고모의 딸이니까요. 친구랑 같이 증거를 바악박 모으면서 저는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며 구체적인 이혼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어떻게 복수할 거냐고 그간 모아놓은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고 해서 고민 끝에 가족 행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알게 된 건데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가족과 친척분들은 유부남인지 불륜관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터뜨려서 개망신당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뭔지 알 테니까요. 친구 통해서 얼마 후면 가족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때가 명절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명절날 어디서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때를 디데이 삼아서 복수를 준비했죠. 친구는 제 복수를 도우면서 한편으로 한숨을 푹 내쉬며 속상해했지만 그게 최고의 복수일 것 같다면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제게 연락해서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폭로하지 말고 본인이 잘 이야기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년이라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고모의 딸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모가 너무 걱정된다고 했어요. 그 계집애야 개망신을 당해도 싸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
하지만 고모는 달라. 본인 딸이 유부남이랑 불륜 관계라는 거 알면 쓰러지실 거야. 원래는 본인 딸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고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복수 도운 건데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 거기다 충격받아서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게 집에는 아주 괘씸하지만 고모는 무슨 죄니? 친구는 다른 쪽으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고모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고모가 잘못되면 본인도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고요. 하긴 제 복수에 동참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잘못은 그 둘이 했는데 엄한 사람이 벌 받으면 안 되니까요. 친구는 고모 딸에게 잘 이야기해서 하루빨리 관계를 정리시키고 제 앞에 무릎 꿇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복수를 멈춰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그 인간 개망신 주는 건 본인이 회사 찾아가서 깽판 치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냐고 했죠. 친구의 말에 제 마음이 역시 편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연세도 있으신데 건강까지 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잠시 망설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계획한 대로 복수하는 게 최고의 복수라 생각됐습니다. 내 언녀 엄마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딸을 둔 것도 죄라면 죄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게 독하다고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왜 내 언녀의 엄마까지 생각해줘야 하나요? 저는 그 정도로 마음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야 했지만 잠시뿐이었어요. 내 언녀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진다면 그건 역시 내 언녀에게 복수하는 게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본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계획한 대로 복수할 거라고 했고 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본인을 믿고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친구가 그런 저를 찾아왔길래 제대로 설득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저더러 예정대로 복수든 뭐든 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 언니랑 이야기가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찌나 답답해하며 열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집에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엄마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먹어야 할 거 아니냐고.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러는지. 아주 사람들한테 제대로 욕먹고 따가운 시선 받아봐야 정신 차리지. 고모 생각하면 참 안 됐지만 네 말대로 쉽게 정리할 년은 아니야. 고모가 한번 쓰러져 봐야 지가 뭘 잘못했는지 조금이라도 느끼지.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왜 이렇게 열받아서 씩씩거리는지 이해됐습니다. 내 언녀에게 저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고 그저 우연히 네가 데려온 사람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 보아하니 유부남인 것 같은데 혹시 맞냐고 떠봤대요. 그랬더니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길래 좋게 타일렀다고 했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나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사실을 고모가 알게 되면 어떨 것 같냐고 하루빨리 정리하고 그 사람 아내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그 유부남 집에 찾아간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내연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본인 엄마 걱정되어서 이러는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언니 미쳤어? 언니가 그 사람 집에 왜 찾아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괜히 엄마한테 알릴 생각하지 말고. 뭐? 너 그래서 기어이 정리 안 하고 계속 만나겠다 이거야? 곧 이혼한다고 했어. 넌 그 말을 믿니? 너 진짜 왜 이래? 세상에 비밀 같은 건 없어. 나중에 그 인간 아내가 알게 되면 너 그때 어쩔 거야? 찾아와서 난리도 치면 어쩔 거냐고. 가뜩이나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쓰러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 사람이 알아서 잘 정리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나설 거 없다고. 괜히 나섰다가 엄마가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언니 때문에 엄마 쓰러지면 책임질 거야? 엄마를 위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우리 돕는 거야.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인간 낯짝 두꺼운 것처럼 내연녀도 못지않게 낯짝 두꺼운 계집애였습니다. 제 엄마 걱정되어서 그만하라고 말린 건데 그걸 역이용해서 괜히 나서지 말라고 잘못해서 본인 엄마 알게 되면 어쩔 거냐고 했대요. 거기다 본인들은 일반적인 불륜이 아니라면서 아주 대단한 사랑이듯 떠벌렸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눈이 아주 미쳐 있는 게 쉽사리 정신 차릴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말려봐야 본인 입만 아플 것 같다고 했고 고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면서 열불을 토해내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복수할 준비를 마쳤고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명절이고 나발이고 불륜 증거 자료를 모조리 챙겨서 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어요. 명절날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지만 그래도 명절이고 하니까 나름 옷도 단정하게 입고 손에 선물 세트도 사들고 갔어요. 친구와 함께 가족 친지들이 모인다는 큰 집으로 향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보니 신발이 참 빼곡하게도 많이도 놓여 있더군요. 안에는 왁자지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고 그 신발들 사이에 남편의 신발도 보였습니다. 이때 이 인간은 어김없이 제게 거짓말을 해댔어요. 갑자기 친구가 상을 당해서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면서 나갔습니다. 명절날 무슨 상이냐고 했는데 역시나 불꽃 연기를 펼치면서 본인이 어안이 벙벙하다고 우선 가봐야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연녀의 큰 집에 명절 인사드리러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알겠다면서 모르는 척 해줬어요. 간땡이가 부었죠. 유부남 주제에 이런 곳을 잘도 드나드는 걸 보면 말입니다. 큰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맞이하러 현관에 나오셨고 저를 보면서 친구에게 누구냐는 눈짓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명절 선물이라며 준비한 선물 세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실례하겠다고 했고 친구랑 같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향하니 온 가족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 틈에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아있는 연놈들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큰 소리로 본인 왔다면서 인사를 건네자 일제히 우리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남편과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인간은 웃음을 싹 거두며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내연녀 역시 저를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변했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남편의 말에 모두들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란 말에 수군거리며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삽시간에 고요해졌어요. 다들 제 정체를 궁금해하길래 저는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무슨 일이기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다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저 인간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내라는 사실을 폭로하자 아까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표정은 아주 볼만했어요. 다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내연녀에게 물었고 내연녀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연녀의 엄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제게 정말 아내가 맞냐, 우리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했고 잔에 담긴 물을 남편에게 뿌리더니 감히 내 딸을 속이고 만난 거냐면서 난리치길래 따님분도 알고 만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오해입니다. 저 인간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건 사실이지만 따님을 속인 건 아니에요. 유부남인 걸 밝혔고 따님분이 상관없다고 해서 두 사람 만나기 위해 시작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따님분은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고요. 저 인간만 여기 계신 분들을 속인 게 아니라 따님분과 같이 속인 거라고요. 그러니 따님분 얼굴에도 똑같이 물을 뿌리셔야죠. 공평하게. 너 저 말이 사실이야? 정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어?
엄마, 저기 그게 얼른 똑바로 말 못해? 엄마 그러니까 이혼 중이라고 했어. 마음 뗀 지 오래고 어차피 저 여자랑 곧 헤어지는데 만나도 상관없잖아. 엄마한테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내 딸이 유부남을, 아이고 세상에. 아유. 내연녀의 모친은 맥없이 풀썩 주저앉더니 이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듯 드러누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내연녀의 모친을 부축했죠. 그 모습에 내연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연녀를 몰아붙였습니다. 본인 엄마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이혼 중이었다는 거짓말을 잘도 하길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우리는 이혼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남들이 봤을 때 세상 금실 좋아 보이는 부부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상하고 가정적인 척 연기를 잘 떨어서 싸울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뒤로는 이렇게 바람 피우면서 발칙한 짓을 하고 있을 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 언니한테 거짓말할 생각 집어치우라고 했죠.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만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설사 이혼 중인 상황이라고 해도 호적 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닌데 만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죠. 이혼 중인 상황에 만난다고 불륜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더니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본인은 죽어도 몰랐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면서 끝까지 피해자인 척 굴었어요. 또 이런 건 둘이 이야기하고 해결될 일이지 명절날 남의 집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행패냐고 하더군요. 본인 엄마 몸도 약한데 충격받아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악다구니를 썼고 옆에 서 있는 제 친구에게 고모가 연락해서 데리고 온 거냐며 화풀이 해댔어요. 친구는 기막혀하며 그렇게 엄마 걱정하는 년이 이럴 줄 모르고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거냐며 그딴 짓거리 하려거든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끼리끼리 잘도 논다면서 박수 쳐줬어요. 제 남편이라는 인간도 그간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남편인 척 배우 뺨치게 연기를 잘 떨었는데 따님 역시 배우 못지않게 연기를 잘 떤다고 했어요. 다 알고도 만난 주제에 어디서 모르는 척 오리발을 내미냐며 준비해간 증거물을 여기저기 뿌려댔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증거물을 살펴보며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스런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내연녀의 모친 역시 떨리는 손으로 딸의 불륜 증거를 살펴보았고요. 이래도 계속 연기할 거야? 너 다 알고 만났잖아. 이 증거들이 다 어디서 났나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너희 엄마 칠순잔치 덕에 알았어. 얘가 내 친구거든. 우리 아빠 돌아가신 날 공교롭게도 너희 엄마 칠순잔치였고 내 친구는 고모 칠순잔치 축하드린다고 참석했다가 내 남편을 본 거야. 사람들한테 유부남인 거 감쪽같이 속이고 뭐? 결혼할 사람? 유부남 만나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당당히 속여? 네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개망신을 줬습니다. 내 친구가 그래도 고모 생각해서 그만 정리하라고 설득했는데 그걸 역이용해서 본인 엄마 쓰러지는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까지 다 까발렸어요. 그 말에 내연녀의 모친은 본인 딸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했냐면서 크게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이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내연녀는 정말 나랑 이혼하고 정리할 거라고 했다면서 조광주처보다 본인을 더 사랑한다고 했다고 우리가 더 빨리 만났으면 저랑 결혼할 일도 없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의 말에 속아서 마음을 연 것뿐이라며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저질러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계속 좋아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죠. 거기다 이 인간의 말을 믿은 게 바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한테 온갖 거짓말 해가면서
시간 질질 끌 일 있었겠냐고 말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당당히 밝히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쓰레기 같은 놈한테 놀아난 거라고 못 박았어요. 그 말에 내연녀 역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한숨을 푹 내쉬며 이게 무슨 일이냐는 시기였고 안 좋은 시선으로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슬금슬금 제 쪽으로 오더니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본인이 다 해명하겠다고 말이죠. 이제 와서 무슨 해명? 우리 아빠 임종이라고 빨리 오라고 했을 때 내연녀 엄마 칠순잔치 가야 해서 출장 가야 한다고 거짓말한 거냐면서 그간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사위 하면서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하나뿐인 장인어른 임종을 무시하고 내연녀랑 있을 수 있냐면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해가면서 예쁜 사랑인 척 포장하는 게 역겨워서 이렇게 까발리려고 왔다고 했고 저 인간 곧 나한테 이혼당하니까 끼리끼리 잘 어울려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고 뭐고 나한테 다 빼앗겨서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겠지만 그래도 죽고 못 사는 대단한 사랑이니까 행복하게 지지고 볶으며 살라고 했어요. 그 말에 내연녀는 더욱 소리치며 발악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친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뒤따라 나와서 계속 뭐라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인간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며 쫓아오지 말라고 위자료 물어낼 준비나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인간과 이혼했어요. 그간 모아놓은 증거덕을 아주 톡톡히 받습니다. 위자료 탈탈 털어서 받아냈고 상간녀 소송으로 내연녀한테도 돈을 받아냈어요. 그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됐고 그 인간과 내연녀는 가족들의 멸시와 무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게 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이겠죠. 부디 달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쓰디쓴 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빌어서 다시 한번 제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인간에게 놀아날지도 모르죠.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